50세 이상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의 몸이 조용히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금기시되고 간과되어 온 습관 중 하나가 오히려 장수, 활력, 심지어 암 예방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규칙적으로 자위 행위를 할 때 전립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것이 건강 여정에서 빠진 마지막 조각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전립선은 소변을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돕고 남성의 정객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이 제대로 기능할 때는 거의 신경 쓰지 않게 되지만 문제가 생기면 일상의 리듬 전체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같은 보건 전문가들은 전립선이 배뇨와 친밀한 순간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영양분이 남성의 정객에 포함되어 배출되는데 전립선이 없으면 그 흐름의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60대에 들어서면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전립선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는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수면이 방해받거나 일상에 불편함이 스며드는 증상들이 포함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끊임없는 불편함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작지만 강력한 셈이 바로 조용한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 부부생활, 자신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밤에 자주 깨서 숙면을 못하거나 뭔가 불편해서 친밀한 관계를 피하게 되면 삶의 기쁨과 활력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전립선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전립선 관리법을 알게 되면 에너지부터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까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을 지키는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가 오랫동안 오해받고 심지어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온 바로 그 행동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립선은 그저 가만히 있는 기관이 아니라 작은 엔진과도 같습니다. 모든 엔진이 그렇듯이 움직여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부부관계나 혼자만의 시간에서 절정에 이를 때마다 몸 안에서는 건강을 돕는 일련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등 의료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규칙적으로 남성의 정객을 배출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과정은 전립선의 관을 깨끗하게 하고 정체를 줄이며 내부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시스템에 숨을 틔워주는 자연스러운 관리법인 셈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비비로에 이상 남성의 정객을 배출한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약 22% 낮았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끄러움 없는 이 자연스러운 행위가 장기적인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엔진이 오랫동안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객 배출이 드물어지면 전립선에 액체가 쌓여 우혈성 전립선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골반의 묵직함, 아랫배의 무거움, 소변을 보고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등 익숙한 증상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만성 골반통 증후군과 전립선염은 50세 이상 남성에서 가장 흔히 보고되는 비뇨기 질환 중 하나입니다. 심장질환처럼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지속적으로 수면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부담은 몸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도 파장을 일으킵니다. 배우자가 친밀감이 줄어든 것을 느끼고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쌓이면 정서적 거리감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모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신체적 피로와 미묘한 불편함, 예전 같지 않다는 조용한 불안이 내면에서 계속 싸움을 벌입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내 몸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가진다면 어떨까요? 부담도 성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존중과 의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꾸준히 이어지면 삶의 리듬이 다시 살아나고 파트너와의 정서적 연결도 회복되며 잃었던 자신감도 서서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져 왔습니다. 종교, 문화, 오래된 가치관 때문에 말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침묵의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너무 많은 남성들이 혼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나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자기 돌봄의 한 방법으로 자위행위가 건강교육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치질이나 스트레칭처럼 아무렇지 않게 다루며 부끄러움이 아닌 솔직함과 건강의 일부로 여깁니다. 이제 알게 되었듯이 이 행위는 제대로 실천하면 결코 방탕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적이고 책임감 있는 그리고 매우 인간적인 자기 돌봄입니다. 만약 이 행동이 호르몬을 안정시키고 심장을 보호하며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부분을 다음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파트너와의 관계 속에서든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든 남성의 정객 배출을 자기 관리의 일상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전립선 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꾸준히 실천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고여있던 액체가 배출되어 압박감이나 골반의 불편함, 밤중에 자주 깨는 증상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완화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주도권입니다. 이런 자기 돌봄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갖는다는 것은 내 건강이, 내 행복이, 내가 중요하다는 선언입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의 규칙적인 리듬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정확한 횟수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하고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남성의 정객을 배출한 남성들은 20% 이상 전립선암 위험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어색한 청소년처럼 급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샤워 후 조용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 보세요. 깊게 숨을 쉬고 천천히 부담이나 죄책감 없이 그 순간을 즐겨보세요.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양치질처럼 일상적인 행동이지만 훨씬 더 큰 이득이 있습니다. 만약 오래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자기 돌봄은 남성다움의 실패가 아니라 내 몸과 활력, 균형을 유지하는 강력하고 사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남성의 정객 배출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립선과 전반적인 에너지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케겔 운동을 들어보셨나요? 보통 여성만 하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성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은 방광과 전립선, 그리고 친밀한 순간의 조절력을 담당하는 골반적 근육을 강화합니다. 양치질을 하면서 신호 대기 중에 산책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과 같은 국내 의료기관에 따르면 꾸준한 케겔 운동은 배뇨 기능 개선과 친밀한 순간의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들은 전립선을 자연스럽게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녹차는 한겸 효과가 있어 호르몬 균형을 돕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해 건강한 남성 호르몬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및 호르몬 건강을 촉진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주간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면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줄여야 할 것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고기는 너무 자주 먹으면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공 설탕은 호르몬을 급격히 올렸다 내리면서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특히 과음할 경우 호르몬 생성에 방해가 되고 몸을 탈수시킵니다. 조금만 줄여도 몸이 더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며 에너지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김영수 씨는 62세로 평생 가족을 부양하고 사업을 운영하며 자녀를 키우고 스트레스를 관리해 왔습니다. 은퇴 후 힘든 이혼을 겪으면서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정이 무뎌지고 친밀함은 먼 과거의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전립선 건강에 관한 팟캐스트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피로감,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습관, 아랫배의 묵직함이 오랜 시간 방치된 전립선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조용하고 의도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담도 부끄러움도 없이. 6주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잠이 깊어졌고 밤중에 긴급함이 사라졌으며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새 파트너가 요즘 웃음이 많아졌어요. 다시 내게 먼저 다가오네요. 라고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변화가 아니라 다시 자신의 삶에 온전히 참여하는 경험입니다. 예전의 나를 되찾는 일,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흐름, 기능, 자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호르몬입니다. 이 단순하고 사적인 습관이 내 힘과 내면의 균형을 되찾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무심코 놓치고 있던 부분까지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점을 다음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시작을 위해 처방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약이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결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번 주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꾸준한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부담을 가질 필요도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전립선을 지지하며 다시 내 몸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5가지 실천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몸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후 잠시 멈추어 몇 가지 느낌을 적어 보세요. 작은 노트나 휴대폰 메모장을 활용하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마음이 더 편안해졌는가? 잠을 더 잘 잤는가? 다음날 에너지가 달라졌는가? 이것은 단순한 일기 쓰기가 아니라 내 몸에 신뢰귀 기울이는 훈련입니다. 그동안 내 몸이 보내온 메시지를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 일주일에 3번 혼자만의 시간을 일정에 넣으세요.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주간 일정표에서 15분씩 3번을 골라 꼭 지켜야 할 약속처럼 실천해보세요. 이 시간은 단순히 배출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과 자기 점검, 자기 조절, 자기 존중의 시간입니다. 대한빈뇨기과학회에서도 규칙적인 남성의 정액 배출이 전립선 건강 유지와
우려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한 가지 전립선에 좋은 음식을 추가하세요. 식단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추가해보세요. 샌드위치에 신선한 토마토를 얹어 먹거나, 호박씨 한 줌을 간식으로 먹거나, 잠들기 전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이런 선택들이 호르몬 균형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에너지를 보충해줍니다. 하버드 건강출판부와 세계보건기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라이코펜, 아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전립선과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케겔 운동을 실천하세요. 남성에게도 케겔 운동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 부드럽게 수축해보세요. 방법은 소변을 멈출 때 쓰는 근육을 조였다가 몇 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풀어주는 것입니다. 양치질을 하면서, 출퇴근길에, TV를 볼 때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 연구에 따르면 골반저 근육 운동은 배뇨 조절, 전립선 지지, 친밀한 순간의 자신감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5번째, PSA 검사를 예약하세요. 5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PSA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간단한 혈액 검사로 전립선 건강의 초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분이면 끝나지만 앞으로의 삶에서 불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조기 발견이 전립선암 사망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이 5가지 실천은 각각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함께 모이면 강력한 리듬을 만듭니다. 내 자신에게 보내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나는 돌봄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내 에너지, 내 긴장, 내 감정, 이 모든 것이 내 몸의 언어입니다. 내 몸의 신호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정성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단순한 관리가 아닌 더 깊은 자기 존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김진수 씨는 57세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오랜 허리 통증과 스트레스,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살아오다 마침내 의식적으로 남성의 전객 배출, 건강한 식사, 케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간단한 기록을 남기면서 자기 관리 루틴을 지킨 날에는 기분이 더 좋아지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에너지가 회복되고 파트너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망가진 무언가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이 조용한 일상관리, 특히 의식적인 남성의 전객 배출이 어떻게 조기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고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다라필이나 탐술로신 같은 약물은 많은 남성들에게 실제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변을 더 쉽게 보게 하고 친밀한 순간에도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이런 약을 사용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이런 약들이 대개 증상만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쌓이는 염증, 호르몬 불균형, 내부 우열 같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반면 아주 단순하고 자연스러우며 무료인 자기 돌봄은 어떨까요? 처방전도 부작용도 필요 없습니다. 내 몸이 나와 함께 일하는 시간입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기 인식에서 출발하는 실천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서구 사회에서는 혼자만의 건강에 관한 대화가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왔습니다. 소년들은 피하라고 배우고 남성들은 무시하라고 배웁니다. 이 조용한 억압이 긴장으로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 만성 불편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불편감은 장기적으로 호르몬 교란, 면역력 저하 등 건강 위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의학과 같은 동양의 전통에서는 자기 돌봄이 건강한 기의 흐름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기, 즉 생명 에너지는 남성의 정객 배출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너무 많으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너무 적으면 정체가 생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글로벌 건강 원칙도 이와 같습니다. 즉, 절제와 균형이 호르몬 조절, 에너지, 장기적 활력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자기 돌봄이 남성을 약하게 만든다는 오해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남성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내 몸과의 단절, 부끄러움, 죄책감, 억압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만 의식적으로 실천해도 이 자연스러운 배출은 호르몬 기능을 도와주고 전립선의 압박을 완화하며 내면의 활력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유럽 비뇨기과 학술지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에서 수년에 걸쳐 3만 명에 가까운 남성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에 21회 이상 남성의 정객을 배출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위험이 20% 가까이 낮았습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예방을 위한 실제 전략입니다. 이제 강인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 봅시다. 절제는 약함이 아니고 의식적인 실천은 방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한 배출이 아니라 내 건강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내 평온과 에너지, 내 몸, 그리고 내 삶의 흔적이 여전히 소중하다는 신호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를 담아 실천할 때 이 행위는 단순한 순간을 넘어 나만의 의식이 되고 조용한 자기 점검이 되며 내 몸과 삶의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됩니다. 내 건강은 내 힘입니다. 내 삶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흔적입니다. 이제 내 건강을 존중하고 돌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명확함, 평온함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세요. 한 분의 이야기를 더 전해드립니다. 박성호 씨는 69세, 은퇴한 소방관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다 보니 정작 자신에게는 소홀해졌습니다. 밤마다 여러 번 깨어 화장실에 다니고 에너지는 바닥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건강 관련 팟캐스트를 듣던 중 자기 돌봄, 특히 혼자만의 시간을 권장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일주일에 몇 번씩 남성의 전객 배출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녹차를 마시고 산책 중에는 케겔 운동을 하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PSA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깨지 않고 숙면을 취했고 에너지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드디어 내 몸으로 다시 돌아온 느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그 변화를 알아차렸고 다시 활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박성호 씨의 이야기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예방적 관리, 호르몬 균형, 전립선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의식적이고 꾸준한 남성의 정객 배출은 염증 감소, 숙면, 그리고 전립선암 위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초대장을 드립니다. 이번 주 전립선 건강을 위해 어떤 작은 실천을 하시겠습니까? 웰빙 일기를 시작해도 좋고 그동안 미뤄왔던 PSA 검사를 예약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부끄러움 없이 내 몸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을 내려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가지 작은 실천이면 충분합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하나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을 힘과 활력을 다시 찾고 싶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